러일 전쟁과의 심한 격차. 이렇게 무모한 전쟁에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 당시는 현재의 GDP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고 기업의 생산력이나 수송력 등의 통계 데이터로부터 국력을 산정하고 있었지만 일련의 데이터로부터 대미 전쟁의 수행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은 행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개전이 결정되고 전역이 불타 들판이 될 때까지 이를 멈추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태평양 전쟁의 특수성은 메이지 시기에 행해진 청일 전쟁, 러일 전쟁과 비교하면 더욱 돋보인다. 청일 전쟁 개전 당시 GDP는 13억 4천만 엔으로 전비 총액의 GDP는 0.17배였다. 현재 일본으로 치면 약 85조 엔이라는 금액이다. 한편 러일 전쟁 개전 당시의 GDP는 약 30억 엔으로 전비 총액의 GDP 대비 0.6배였다. 두 전쟁 모두 나름대로 큰 액수지만 결코 출현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며 실제로 전쟁이 끝난 후 일본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덧붙여서 러일 전쟁의 전비의 상당수는 당시 패권 국가였던 영국 런던의 시티 현재의 미국 월가의 상당에 대해 외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조달되었다. 외채 발행은 난항이 예상됐지만 영국과 미국의 투자은행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이나 당시 일본 측의 책임자인 다카하시 고레키오 후일의 재무장관가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거의 전액 조달에 성공했다. 세계의 투자가를 상대로 전쟁의 목적이나 합리성을 어필해 충분히 납득시킨 다음 외채 발행인 것을 생각하면 러일 전쟁은 확실히 글로벌한 경제 금융 시스템을 활용한 전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태평양 전쟁은 글로벌 스탠더드였던 영국과 미국의 양쪽을 적으로 돌려 친미 감정이 강한 중국 국민당과도 전쟁을 해버렸다. 일 전쟁 일 전쟁과는 정반대로 글로벌 움직임을 완전히 외면한 전쟁이었다. 일 전쟁 당시 시티에서 조달된 영국 파운드는 일본으로 이송되지 않고 곧바로 영국은행에 예치됐다. 그 이유는 영국으로부터 대량의 근대 무기를 수입할 필요가 있었으며 미카사 등 당시의 주력 함선의 대부분은 영국제 그 결제가 시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국가 예산을 외국의 민간은행에 예치하는 것에는 저항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당시의 지도자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숙지하고 있어 합리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신이라는 쿠데타에 가까운 형태로 정권을 장악한 메이지 정부의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며 필자도 전적으로 찬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당시 지도자들에게 탁월한 리더십과 사실주의가 존재했음은 틀림없다. 그것과 비교하면 학력 위주로 선발된 쇼와 시대 엘리트가 현저하게 뒤처져 있던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역사는 반복한다. 역사를 알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이 현재의 시선으로 당시의 결단을 비판하는 것은 용이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역사는 반복한다고도 한다. 전쟁은 다른 수단을 가지고 하는 정치의 계속이다란 전쟁론 크라우제 우이집제 1780년에서 1831년의 유명한 일설이지만 정치 외교도 최종적으로는 경제 문제에 이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전쟁은 일상적인 경제 활동의 연장선상에 존재하게 된다. 실제로 각국의 전쟁 수행 능력은 GDP 국내 총생산에 비례해 경제 체력을 넘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를 완전히 망쳐버린 태평양 전쟁은 바로 교훈으로 삼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지만 규모는 작지만 우리는 지금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샤프의 액정 투자와 도시바의 미국 웨스팅하우스 인수에 무리가 있었다는 점은 당시부터 여러 차례 지적됐으나 용감한 정신론에 가려 사회에서 공유되지 않았다. 히노마루 액정 메이커로서 막대한 국비가 투입된 재팬 디스플레이는 대부분의 예상대로 경영이 활발하게 되지 않아 대규모 정리 해고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형태로 태평양 전쟁의 실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